500회 특집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지난 10년 동안 일요일 아침을 책임져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키워드 베스트 3. 세 가지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제이슨. 그가 파헤친 사건의 전말은 우연히 발견된 CIA 문서 한 장. 이 문서는 곧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데 한 남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기묘한 사랑 이야기, 황당한 진실 이야기. 당신의 상상에 도전한다. 거짓말 같은 세계의 진실을 맞춰라. 500회 특집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입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챙겨보던 서프라이즈가 500회를 받았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사랑받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되시길 기원할게요. 네, 2012년에도 많이 사랑받는 프로그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 에였습니다. Congratulation. 진심으로 저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광팬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서프라이즈를 딱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프라이즈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하게 조만간 저 한번 깜짝 출연 한번 할까요? 저 또한 우리 서프라이즈 패널로 이렇게 몇 번 출연했었거든요. 500회가 아니라 쭉 이어나가는 우리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프라이즈. 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벌써 500회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일요일 아침마다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일요일 아침을 책임지는 서프라이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프라이즈 화이팅! 드디어 500회를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서프라이즈를 보기 위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술도 안 먹습니다. 그 10시 45분에 하는 서프라이즈를 보기 위해서 이게 매주 어떻게 그렇게 언블리버블부터 해서 라이벌 그런 서프라이즈를 다 찾아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500회 서프라이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프라이즈 600회 때 만나요. 파이팅!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500회를 맞이했다고요. 예, 제가 1회 때부터 꾸준하게 일요일 아침을 지켜오다가 이제 시청자 입장, 애청자 입장으로서 보고 있는데요. 700회, 800회, 1000회까지 제 열혈 시청자로서 제가 남겠습니다. 재밌는 방송 계속 만들어 주시고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파이팅! 2002년 4월 1일 처음 등장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무려 10년 동안 시청자들의 일요일 아침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5일 대망의 5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Are you okay? 안녕하십니까? 서프라이즈 K! 본명을 잃은 남자 배우 이중석입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지난 10년 동안 3000개에 가까운 소재들을 다뤘는데요. 그렇다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소재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500회 특집 서프라이즈 키워드 베스트 3. 3위는 바로 악명 높은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500회 가운데 총 17회에 등장했는데요. 서프라이즈는 그동안 히틀러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1934년 독일의 국가원수가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히틀러. 당시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Diese Sachen kann nicht bekannt gegeben werden. 히틀러가 명령한 일곱 비밀은 바로 자신이 만성적인 방귀에 시달렸다는 사실이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남들에게 치부를 드러내기 싫었던 히틀러는 자신이 방귀를 자주 뀌는 것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그리고
히틀러는 시도 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방귀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고 방귀 억제용 알약도 장기간 상습적으로 복용했지만 모두 소용없었다고 한다. 후대의 어떤 역사가들은 당시 그가 먹은 약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으로 인해 히틀러가 이성을 잃고 전쟁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다소 황당한 분석을 내어놓기도 했다. 소개해드린 이야기 외에도 히틀러는 유태인 소녀와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때로는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 UFO와 같은 비행체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리틀보이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서프라이즈에 자주 등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서프라이즈 키워드 베스트 3 중 2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UFO입니다. UFO를 포함한 외계인들의 이야기는 총 21번 등장했는데요. 특히 기이한 사건이나 현상의 한 원인으로 UFO가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가축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존재들로부터 신체 일부가 절단되어 죽는 현상을 가축훼손이라고 부른다. 공식적인 최초의 가축훼손 사건은 1897년 4월 19일 미국 캔자스의 해밀턴 농장에서 발생했다. 이 농장의 소 5마리가 의문의 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후 1963년 미국 텍사스주 하스켈 카운티 농장에서도 앵거스 황소의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고 이 농장 인근의 소들 역시 연달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의문의 사체로 발견된 가축들은 기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눈, 귀, 혀, 그리고 생식기 등 특정한 부위가 매우 예리하고 정교한 도구에 의해 절단돼 있었고 절단된 부위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둘째, 훼손된 가축의 사체 일부에는 체내에 피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사체 근처에 피가 흘러내린 흔적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일부 사체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전혀 응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1994년 가축들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 A black helicopter flew up in the sky and abducted my cows. 영국 웨일스주의 한 농장에서 양치기를 하는 데리라는 소녀는 어느 날 밤 검은 헬리콥터가 나타나 소들을 데려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다음 날 그 소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목격자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콜로라도주 시뮬라 농장의 테드 역시 검정 헬리콥터를 목격했으며 실제로 검은 헬리콥터를 목격한 지역에서 의문의 가축 사체들이 발견되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가축 훼손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는데 바로 외과용 메스였다. 이 메스는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미군 외과용 수술에 사용되는 메스였던 것이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가축 훼손 사건의 배후에는 미국 정부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무기를 개발한 미군이 농장의 가축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실시했고 이런 실험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The black helicopter is UFO. UFO 연구가 척 주코스키는
의문의 가축 서체가 발견되는 지역에서 목격되는 검은 헬리콥터의 정체는 헬리콥터가 아니라 외계인의 미확인 비행 물체인 UFO라고 주장했다. 척 주코스키는 다른 헬리콥터들과는 달리 소리 없이 비행하는 검은 헬리콥터는 외계인의 것이며 의문의 가축 훼손 사건도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존 리어와 같은 외계인 연구가에 따르면 검은 헬리콥터들이 목격된 지역에서 UFO가 목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의문의 가축 훼손 사건을 연구하던 린다 몰턴 하우는 1989년 3월 11일 미국 아칸소주의 한 농장에서 절단된 채 발견된 소의 조직 일부를 채취했다. 린다 몰턴 하우에 따르면 훼손된 가축들의 절단된 부위가 단단하고 검게 변한 것은 현대 의학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외과적 시술에 의한 것이고, 서체 내의 혈액이 응고되지 않은 것은 혈액 내에 특수한 물질을 투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외계 생명체들이 가축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미스터리한 신체 훼손 사건은 가축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인간 훼손 사건이 발생했던 두 지역에서 UFO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가축들이 외계 생명체의 생체 실험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죽음에는 또 다른 제3의 원인이 있는 것인가?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 계속되고 있는 인간과 가축들의 의문의 죽음. 지금까지도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네, 지금까지 서프라이즈 키워드 베스트 3 중 2위까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히틀러 UFO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많이 등장한 소재는 무엇일까요? 1위! 너는 누구냐? 서프라이즈 키워드 베스트 3 대망의 1위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 2차 세계대전입니다. 서프라이즈 속의 2차 세계대전 등장 횟수는 무려 28번인데요. 과연 이 많고 많은 2차 세계대전 이야기들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1943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초 폴란드 육군 2군단 중대원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진군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란의 한 고원을 지나던 대원들은 한쪽 구석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게 됐고 급히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상한 움직임의 정체는 바로 어미를 잃고 헤매던 생후 8주 정도 지난 아기 곰이었다. 당시 아기 곰을 발견한 병사들은 그날로 곰의 이름을 보이택이라고 지어주고 함께 생활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병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아기 곰 보이택은 막산에서 병사들과 생활하게 된다.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사들은 자신의 군납 분유를 보이택에게 선뜻 양보하는가 하면 심지어 막산 병사들의 침상 옆에 빨래통을 개조한 보이택의 보금자리까지 따로 만들어주기에 이른다. 당시 보이택과 함께 생활했던 한 병사에 따르면 부대원들과 돈독한 정을 나누게 된 보이택은 점차 사람의 습성을 닮아갔다고 하며 몇 가지 기억을 다듬어 알려주었다. 보이택은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자신을 막사에 두고 가려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소리내어 엉엉 울듯 팔로 눈을 가리는 행동까지 했으며 습성상 물을 좋아하는 아기곰 보이택은 직접 샤워기를 틀어서 몸을 씻는 것은 물론 심지어 휴식을 취할 때에도 연희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맥주와 담배를 즐기기까지 했다고 한다. 오, 좋죠.
실적으로. 그렇게 보이텍은 병사들과 완벽하게 한 가족이 되어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방어 훈련을 하던 중 위급에 처한 한 병사는 보이텍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다. 이때 보이텍은 마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떨어진 나무막들을 찾아 입으로 물고 와 위급에 빠진 병사에게 건네주는 행동을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보이텍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선을 끌어다 주는 등 스스로 병사들을 돕는 기특한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사들은 보이텍에게도 자신들의 모의 훈련에 동참하는 특혜를 주었고, 그 후 보이텍은 금세 몸집이 불어나 몸무게 113kg, 180cm의 키로 자라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이텍에게도 야생의 습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사들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보이텍은 여전히 병사들을 도와 육중한 무게의 박격포탄과 전선을 나르는 일을 계속했고, 그런 보이텍의 특별한 능력은 부대의 상사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일고 부대에서는 보이텍에게 연합군 병사라는 칭호로 실제 군인 명부에 이름을 등록하고 정식 병사로 인정한다는 계급장도 수여하게 이른다. 그러던 1944년 어느 날 보이텍은 정식 병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보이텍이 참전한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사상 치열하기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전투. 보이텍은 막사에서와 같이 험한 전쟁터에서도 병사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 이후 참전 용사로서 보이텍은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보이텍이 가장 좋아하던 맥주 2병을 하사받는가 하며 반나절 동안 욕지에서 첨벙거릴 수 있는 특별한 상이 수여됐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부대의 비밀 막사로 보이텍이 속한 폴란드 병사들을 납치해 적의 기습 계획을 확보하려던 아랍계 스파이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이때 비밀 막사 안에 스파이가 잠입한 낌새를 눈치챈 보이텍은 끈질기게 스파이를 물고 늘어졌고, 마침내 부대에 침입했던 스파이는 물론 부대 인근에 숨어있던 스파이들까지 모두 색출해내는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된다. 이 일로 부대의 명성은 전쟁 중에도 일파만파로 번져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군 당국은 다시 한번 보이텍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사했다. 그것은 바로 전용기사가 딸린 보이텍 전용 트럭. 트럭에는 보이텍의 마크까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마크가 있네요. 이후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자 보이텍과 폴란드 병사들은 귀향을 서둘렀고, 그렇게 부대는 해산됐다. 하지만 보이텍에게는 전쟁이 끝나자 오히려 시련의 기간이 찾아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리저리 떠돌던 보이텍은 에든버러 동물원으로 보내졌고, 급기야 용맹하게 전쟁터를 누비던 보이텍은 한순간에 철창에 갇혀 구경거리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이텍은 그렇게 동물원에 수용된 채 시름시름 앓다가 1963년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2008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아이모스 고등학교의 교사 게리 파울린이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참전 스토리를 추적하던 중 우연히 할아버지와 보이텍이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생존자들을 만나 확인한 내용을 영국 BBC 방송을 통해 알리면서 보이텍의 이야기는 대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주민들은 말로만 전해오던 보이텍의 실체가 밝혀지자 마을의 역사와 상징물로 보이텍을 기억하고 싶다고 건의했고, 현재 그 소식을 전해들은 스코틀랜드의 지역 정치인들도 앞세 보이텍의 동상과 기념비를 건립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책으로 출간될 예정에 있다. 보이텍은 우리에게 곰이 아니라 완벽한 동료였죠.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서프라이즈 키워드 베스트 3를 만나보셨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소재로 1000회, 1000회까지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서프라이즈계를 포함하여 제작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계속 꾸준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45분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본방사수! 예!
2011년 5월 미국. 불에 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한 장의 CIA 기밀 문서가 세상에 공개됐다. 47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이 문서로 인해 미국 전역이 경랑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다. 이 문서는 1963년 CIA 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로 인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됐다. Lancer has made some inquiries regarding our activities, which we cannot allow. 문서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랜서라는 인물이 CIA에게 위협적인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랜서라는 인물은 이 문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며칠 뒤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그렇다면 랜서는 누구였을까? 문서 속에 등장하는 랜서는 당시 CIA가 한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암호명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바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였다. 결국 랜서는 케네디였고, 케네디가 CIA 국장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날로부터 며칠 뒤 살해됐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케네디의 죽음에 CIA가 개입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었다.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자 링컨, 루즈벨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존 F 케네디. 그는 1963년 11월 22일 미국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리무진 퍼레이드를 하던 중 리아비 오스왈드라는 남성에게 두 발의 총을 맞고 4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범인으로 주목된 오스왈드 또한 의문의 죽임을 당했고, 오스왈드를 죽인 범인 역시 의문사면서 케네디 암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케네디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문서의 발견으로 인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케네디의 죽음에 관한 CIA의 연루설이 표면화됐고, 이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CIA가 케네디를 죽인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에 따르면 케네디는 CIA에게 무리한 무언가를 요구했고, 바로 그 때문에 암살당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케네디가 CIA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내용은 또 다른 한 장의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문서는 바로 CIA 국장이 작성한 문건보다 하루 앞서 케네디 대통령이 CIA 국장에게 보낸 편지였다. I would like to have access to all the information related to UFOs, and you should share all the information regarding space activity with the Soviets. This is all for our nation. Give this to the CIA director. 케네디가 편지를 통해 CIA 국장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UFO와 관련된 정보 파일이었다. 심지어 그는 UFO 기밀상을 적대국인 소련과 공유하라고 지시했는데, Hand over our UFO files to the Soviets. That are top secret information. Why should we give it to our enemy? 서한을 받은 CIA 국장은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케네디의 요구는 CIA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었다. 당시 UFO와 관련된 사항은 CIA가 대통령의 권한 밖에서 독자적으로 수십여 년간 지켜왔던 1급 기밀이었고,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케네디는 그러한 1급 기밀 사항을 공개하고, 심지어
적대 국가인 소련과 공멸하고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는 당시 CIA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UFO 관련 정보는 미국의 안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고 이전까지 CIA가 독점해왔던 고유 영역이 침범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러한 기밀을 적대국인 소련과 공유하는 것은 더더욱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케네디는 왜 UFO 기밀사항을 요구했던 것일까? 케네디 전기 작가 윌리엄 레스터는 케네디가 UFO 관련 정보를 요구한 이유가 3차 세계대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당시 미국과 소련은 냉전 체제에 돌입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국가였던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갈등은 점점 커졌고 결국 쿠바 사태를 계기로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설립하고 미 해군이 쿠바 해상을 봉쇄하면서 미국과 소련 두 나라 사이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게 됐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대립 상황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민감한 시기에 3차 세계대전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엉뚱하게도 UFO였던 것이다. 당시 미국과 소련 상공에는 UFO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었는데 소련에는 UFO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없었다. 그로 인해 소련에서는 UFO를 미국의 핵미사일로 오인해서 미국 측에 항의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다. Неопознанный летающий объект обнаруже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го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Что? Возможно, это новая ракета американцев. Объявляйте тревогу! Есть. Было ж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о том, что подлые американцы могут нанести... Did you just fire a missile to us? No, you're mistaken, sir. We haven't launched any attack. I think the Soviets have mistaken a UFO for one of our missiles again. 때문에 케네디는 소련 영공에 자주 나타나는 UFO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이다. 케네디는 소련과의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 속에서 핵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했고 결국 3차 대전 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련 상공의 UFO를 설명할 수 있는 기밀 자료들을 CIA 측에 요구하게 됐던 것이었다. We can't give them our confidential information. Having a war is better than handing it over. What should we tell the president then? CIA 국장은 케네디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케네디는 CIA가 알려주지 않는 UFO의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UFO 전문가를 불러 자문을 구했는데 그의 이름은 조지 아담스키였다. 그는 당시 UFO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었던 인물로 미국 내에서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과 저서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아담스키는 자신이 촬영한 수십여 장의 UFO 사진을 공개하며 UFO 전문가로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었는데 케네디는 아담스키를 통해서 UFO에 관한 정보를 직접 얻으려 시도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앞으로의 우주 개발에 있어 소련과 최대한 협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케네디의 일련의 행보는 CIA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켰다. 윌리엄의 주장에 따르면 케네디는 UFO 관련 정보를 CIA에 요구했으며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1급 기밀이자 CIA가 독자적으로 지켜왔던 정보가 공개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CIA에 의해 결국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다는 것이었다. 케네디 전기작가 윌리엄 레스터를 비롯하여 케네디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오랫동안 조사해왔던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CIA에 UFO 기밀 자료를 요청한 날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 사망한 케네디 대통령. 과연 그는 UFO의 진실을 파헤치다 암살된 것일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을 위해 CIA에 케네디의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CIA는 그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It's nice to be here and to see you. You know, I'm having a hard time these days. Too much drinking and couldn't sleep at all. But I'm feel relaxed right now. Something is troubling you. Well, there is this case I've been on for a long time, and you know, this is a rough, tough one to crack. 형사 제이슨은 안드레아 목사에게 자신이 맡은 사건들에 대해 털어놨다. 전쟁터로 파병된 캐나다 출신의 군의관 조셉 시르. 그는 경기도 작은 마을의 의무 막사에서 부상병들을 돌보고 있었다. Can I help you? Well, I'm Jake from Vancouver Daily, and I had a famous doctor working here. Where is Dr. Joseph Sir? Sir, he's a Korean soldier. He got a gunshot wound. Bring him in and lay him down. Prepare for an operation now. Yes, sir.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그냥 가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You said just let me go. Tell him it won't hurt too much. I can't let him go like this. Bring the painkillers now. 걱정하지 마라. 여기 시르 중위님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다. 이 선생님이 총을 5방이나 맞은 사람도 살려내신 분이야. 오죽하면 별명이 파란눈의 허준이기냐. 참아라. 괜찮아. This boy was dying, and you saved his life. It's a pity I can't save more lives in this horrendous battlefield, though. You're an amazing man. I'm thinking to write a feature on you. Lieutenant Sir, the best ever doctor in Korea. What do you think? No, I don't do it. I'm just doing my job here. I don't want any attention drawn to what I'm doing here. 하지만 종군 기자는 기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시르에 대한 기사는 캐나다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다. Sir, you're in a newspaper. Sir.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조셉 시르 중위. 대체 그는 왜 자취를 감춘 것일까? What? I'm a doctor serving in the Korean War? 조사 결과 진짜 조셉 시르는 따로 있었다. 즉
파란 눈의 허준으로 불리던 한국 전쟁의 명군의관 조셉 시르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의사 행세를 한 사기꾼으로. 그는 일간지에 자신의 기사가 실리자 정체가 발각될까봐 서둘러 자취를 감췄던 것이다. 교내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었던 엘리트 해군생도 폴 스미스. Paul, the professor wants to see you. I'm going to receive another prize? This semester is almost over, and you've been the top student from the beginning. Very well behaved and patriotic. I've never met such an excellent cadet like you. So, I recommended you for the presidential citation. The presidential citation?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한 폴. I've got too much pressure that weighs heavily on my shoulders. I'm not sure if I could continue to excel. Paul! Why on earth did you do it? Professor! Paul! Paul is back! I'm Paul Smith.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폴 스미스라고 주장하는 낯선 남자. Who are you? 조사 결과 그가 바로 진짜 폴 스미스였다. 폴은 해군 사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곧바로 휴학 경위서를 내야 했는데. This is my application. Hand it in for me. This one? Yeah. Okay, so that's fine. 휴학 경위서를 대신 전달해 주기로 했던 친구는 폴 행세를 했고, 진짜 폴이 복학할 시기가 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처럼 꾸미고 자취를 감췄던 것이다. You made me a new man. I'll be better man from now on. It's to celebrate your release. Live like this candle, white and pure, and be a man who casts a bright light on the society. Mr. Jackson. 지구의 교도관 톰 잭슨. 그는 그 어떤 죄수들도 무릎 꿇게 하는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What are you up to? Peter sent me flowers. You are amazing. How did you turn such a heinous criminal into a new man? I heard we'll be under inspection soon, but I don't worry, because we have you, Tom. I'm so sorry. It's okay, I'll clean it. I'll get them up. Yeah. 갑자기 사라져버린 톰 잭슨. 놀랍게도 잭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톰 잭슨이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 교도관으로 행세하다가 교도소 감사 때 신분이 들통날까봐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What an unbelievable story. It must be a really hard case, isn't it? May we just find conclusive evidence.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between the testimony. There was a tattoo on his wrist.
There was a tattoo. It looks beautiful. The tattoo. It turned out that he changed his identities like a chameleon by using different names. Fernando Waldo de Mara. All was because of him. Really? I feel much more better now, thanks to you. Well then, take care. Thank you. 그랬다. 안드레아 신부로 위장해 있던 데마라는 자신을 쫓고 있는 형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해병대 장교, 수도사, 심리학자, 교도관, 의사, 목사 등 여러 가지 신분으로 위장해 가짜 행세를 했던 페르디난도 waldo de Mara.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훌륭한 기량을 발휘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았던 희대의 사기꾼으로 후에 그는 정체가 들통나 교도소에서 18개월 동안 복역했다. 그리고 1967년 46세의 나이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얻은 진짜 신분이었다. 당신의 상상에 도전한다. 서프라이즈 속의 미니 서프라이즈. 거짓말보다 더 거짓말 같은 황당한 진실 이야기. (2008년) 미국 애리조나주 산모가 출산 직전에 있었다. Push a little bit harder. Just a little bit harder. Push. Just a little bit harder. Push. I see the hand. Push, get it. Yes, that's it. A little bit harder. Push. Yes. 산모는 엄청난 상고 끝에 딸을 출산했다. You did a good job, honey. You did a good job, honey. 아기를 낳은 남자.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은? 놀라운 진실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I'll proceed with the case number 3412 of the defendant Steve. 2011년 미국 일리노이주 한 살해범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었다. Do you admit that you killed Kada, Rosa, and Michael? Yes, I do. Then I'll give my ruling. Defendant Steve of the case number 3412, I hereby sentence you to death
My life is not better than them? What's the big deal about killing 3 goldfish? 금붕어 3마리를 죽이고 사형을 선고받은 남자.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은? 놀라운 진실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2010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병원. Let's proceed the pneumonectomy. Scissors. Oh my God! 론의 뱃속에 괴이한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의사. 과연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실은? 지금부터 당신이 상상했던 이야기,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첫 번째, 황진의 진실. You did a good job, honey. 아기를 낳은 남자의 황당한 사연. 그 진실은? 자궁 등 여성의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는 37세의 토머스 비티는 법적으로 남자인 트랜스젠더였다. 그러나 부인인 낸시가 젊은 시절 수술로 인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비티는 남편이긴 하지만 여성의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2008년 첫 딸을 출산하게 이른다. 이후 그녀는 3년간 잇따라 출산해 현재 3명의 아이를 낳은 상태이며 전 세계 최초로 임신한 남자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황진이의 진실. Defendant Steve of the case number 3412. I hereby sentence you to death. My life is not better than them? 금붕어 3마리를 죽인 까닭에 사형을 선고받은 남자. 그는 사실 빈집털이범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의 빈집을 급습한 그는 집안 곳곳을 뒤져 물건을 훔치던 중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데 그의 범행을 주시하고 있던 건 바로 어항 속 금붕어 3마리였다.
금붕어가 자신의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 스티브는 금붕어 3마리를 죽인 뒤 황급히 아파트에서 달아났지만 결국 그는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찍혀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Rosa, Michael. 애지중지 키우던 어항 속의 애완 금붕어가 모두 죽어서 큰 슬픔에 빠져있던 집주인은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금붕어를 독살한 스티브를 처벌하기 원했다. 이에 재판에 회부된 스티브는 목격자 살해 혐의, 동물학대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다. 이에 불복한 스티브는 아직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황진이의 진실. Oh my god! 수술 도중 의사가 환자의 폐에서 본 그의 생명체는 I can't believe it. It's a bean. 다름 아닌 콩이었다. 평소 콩을 무척 좋아했던 로는 시도 때도 없이 콩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가 먹었던 콩이 폐로 들어가 싹을 틔워 끈질긴 생명력으로 폐 속에서 약 3.8cm 정도 크기로 자라났던 것이다. 극심한 고통에 병원을 찾은 론을 담당했던 의사는 엑스레이로 찍힌 콩이 종양인 줄 알고 수술로 제거하려 했으나 제거하면 오히려 위험할 정도로 자라있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론은 현재 뱃속에 자라난 콩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당신의 상상에 도전한 황당한 진실 이야기.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에서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을 꿈꾸시나요? 오늘 소개할 이 남자,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감! 마침 잘 만났다. 가자. 어디? 아유, 따라와. 어디 간대? 가자고, 빨리. 자, 와인샷. 자, 마셔. 쭉쭉 마셔. 야, 가자. 불편해 죽겠어. 가긴 어딜 가, 임마. 거기 이렇게 예쁘잖아. 조금만 들어줘. 어? 자, 오늘 마음껏 마셔. 내가 한턱 쏜다. 야, 이런데 돈 쓰려고 도둑질했냐? 조용히 해, 임마. 아니야, 아니야. 자, 몰라, 너 혼자 시골 돌아. 나 먼저 간다. 야, 지나갈게. 마강! 야, 마강! 오빠! 나봐. 오빠! 야! 돈을 내고 와야지! 야, 임마. 이렇게 도망가면 어떡해.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여자 뒷공무니 쫓아다니다가 언제 돈 벌래? 인생 뭐 있냐?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지. 아, 그건 그렇고 내가 진짜 돈 많은 집 봐놨거든? 됐어. 또 짜잘한 거겠지 뭐. 아, 같은 도둑놈끼리 훈계야. 자기야,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우리 애기 이게 마음에 들었어? 이것도 저것도. 그랬어요? 네. 내가 다 사줄게. 어? 어머? 저기 이거랑 이거 주세요. 네. 이거 전부 다야?
애인이 엄청 좋아하겠다. 네. 그럼 포장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야, 여기서 뭐해? 그냥 구경. 자식, 내 여자 생겼냐?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웬일이지? 안녕하세요. 만두 2인분.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유, 출출한데 만두나 좀. 자, 2인분입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놈이 뭘 저렇게 많이 사가? 저런 봐라. 요새 좀 수상하단 말이야. 그럼 그렇지. 연애질 하느라 정신이 없구만. 처음에 참아놨다. 헐, 네가 웬일이냐? 날 다 만나자 그러고. 전에 말했던 그 집 털었냐? 아니? 왜? 아니,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마침 돈도 필요하고. 야, 여자가 좋긴 좋구나. 이렇게 다급한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무튼 약속한 거다. 알았다. 올 시간 지났는데 연락도 안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내 이 자식을 그냥. 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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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마강!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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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마강! 마강! 저미, 나 좀 살려줘. 살려줘. 저리 가. 살려줘. 저리 가! 저리 가! 살려줘. 살려줘. 흉측한 몰골로 나타난 마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자의 시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 뭐 큰 건수 없나. 특히 푼돈 털어서 언제 큰 돈 벌겠어. 그게 정말이야? 그래. 오래된 무덤들에 보물들이 같이 들어있대. 근데 거길 누가 들어가? 무섭잖아. 돈 벌려면 그 정도 내야지. 무덤. 그래. 여기가 그 무덤 맞겠지? 100년이 넘은 오래된 무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마감. 뭐야, 보물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무덤 안에 보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시신을 집에 가지고 온 마강.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무덤 안에 있던 100년 된 미라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새로 산 옷이 그렇게 좋아? 사랑해. 이거랑 이거 주세요. 그는 미라를 위해 새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등 마치 살아있는 애인처럼 정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마강. 저미, 나 좀 살려줘. 살려줘. 결국 그는 미라와 함께 산 지 20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바로 부패한 시신에서 생기는 유독성 물질인 프토마인에 중독돼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미라를 사랑했던 한 남자. 그의 기묘했던 사랑은 결국 죽음이란 파국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I don't cry, never cry. 눈물은 보이지 않을게. 늘 너에게 부족했었기에 미안한 뿐인 걸. Stay with me, stay with you.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단 하루라도 내게 기회를 줘. 널 지킬 수 있도록 참아야만 해.